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장관 한 명 임명했더니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았고,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양아치인지 알았다. 또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고 교육은 얼마나 부조리한지 다 밝혀지고 다 들통났다.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인사였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최고의 장관이 아닌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댓글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최고의 댓글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60일이 넘는 지난 시간 동안 검찰과 사법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종교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뼈아프게 느낄 수 있었던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기득권 권력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 해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10월 12일 제9차 서초대첩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잠정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단서가 달린 집회인데요. 집회의 이름도 최후 통첩입니다. 하지만 절대 마지막은 아닙니다. 언제고 저들이 다시 부당한 권력을 남용할 때 저희는 다시 이 집회를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국민 무서운 줄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말도 안 되는 뻘짓을 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뻘소리가 화제입니다. 요 며칠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 정신을 못 차리고 오만방자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그는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는 진보 보수를 다 포괄하는 전 국민의 목소리고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는 한쪽으로 치우친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자발적이라며 모든 국민이 아니고 서초동은 약 20%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고 광화문은 약 70%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이에 대해 재차 묻자 김 의원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절대 서초동이 광화문보다 많이 모일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김 의원은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광화문에 모이는 것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규탄할 때 모였던 촛불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절대 동원한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모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어준 총수가 서초동 집회도 그럼 마찬가지로 인식하겠네요 라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서초동은 좀 다르다며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의 목소리만으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서초동에 모인 분들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사수대라면서 지금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을 사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불어나지 않는다며 과거와 같으면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이면 서초동에 20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제가 손에 장을 지진다, 때려 죽어도 서초동이 광화문보다 많이 안 모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이 인터뷰를 듣는 내내 실소가 터져 참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분 제정신인 건가요?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신비로운데요.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이토록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한겨레 20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설업자 별장 접대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인사검증을 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윤 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를 통한 본질 흐리기 공략은 지칠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조국 장관과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특검을 하자고 이미 제안했다. 여당도 당당히 나서라라며 윤 총장 문제도 특검을 하자. 다만 조국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하자라고 추가 제안했습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도 아주 비열하다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 존재한다. 조국 일가가 그 정점이고 유시민 또한 정점에 있는 한 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방위로 나서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 때리고 압박하며 거기에 KBS 수뇌부도 굴복했다.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수석을 지키기 위해 집권 세력이 법원과 언론, 검찰의 기능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성숙한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이 흔들리면 공정과 정의가 흔들린다. 언론이 탄압받으면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다며 한국당은 사법농단과 KBS 협박으로 입증된 방송 장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보셨죠? 제가 오전에 예상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의 물귀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의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장관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결론은 뻔합니다. 그리고 전개 방식도 너무 구태의연하고요. 이런 작전이 먹히겠습니까? 실패입니다.